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강원도에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진료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점검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경희 보건복지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이번 휴진 중단 여파는 강원도의 경우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상황은 없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8일 날 하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개원의들도 집단 휴진에 좀 참가를 했는데요. 네. 다행히도 많이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도민들이 의료 이용에는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대형 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그 외래 진료는 일부는 좀 축소가 돼서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예. 수술이나 입원에는 큰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주에 의사협회에서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강원도에서도 진료 명령을 좀 발령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정 조치도 있었는데 당시에 집단 휴진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강원도는? 예. 저희도 이제 집단 휴진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6월 10일 날 도에서는 의원급 807개소에 대해서 진료 명령하고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군에서는 당일날 오전 9시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을 했고요. 그리고 휴진 당일 오전과 오후에 현장 상황을 좀 점검을 했는데 도내 휴진율은 18.8%가 됐습니다. 예. 강원도에서도 참여율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을 이렇게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몇 퍼센트 정도 참여를 하면 어떻게 한다. 네,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저희가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 매뉴얼은 이제 향후에 발생된 이제 집단 휴진을 대비해서 상시적으로 비상 진료 체계를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도내 시군이 한 18개 시군인데요. 요거를 6개 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3단계는 운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집단 휴진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도내 공공병원하고 의료원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네. 보건소에서는 연장 진료를 합니다.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병원하고 일부 보건소에서는 8시에 운영을 하고 보건소는 9시에 연장 진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휴진율이 50% 이상이 되면은 기존에 이제 운영하고 연장 진료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1시간씩 더 추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오후 9시, 주말에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휴진율이 절반 이상이 넘어가면 좀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측을 하면서 네. 좀 이렇게 자료가 준비가 돼 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중증 환자들이죠. 꾸준히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의 피해인데 그 응급진료 관련해서 이쪽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증 환자는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적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리는 것을 사전에 좀 최대한 예방을 해야 되고요. 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응급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대형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일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지역 응급실을 좀 이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떤 중증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이나 달라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감지되는 부분도 좀 있을까요? 예, 많이 좀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이렇게 대형 병원으로 쏠림 환자가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분들이 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의료 대란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제 항상 이제 문을 여는 병원에 대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예,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난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문 여는 병원을 도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응급 의료 포털을 치시면 또 확인이 되고요. 네. 또 인터넷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129 보건복지 콜센터나 119 소방 상황실로 전화를 하셔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일 1회씩 저희가 그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급하실 경우에는 119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좀 미리 확인하시려면은 응급의료 포털을 검색하시거나 129 보건복지 콜센터를 또 같이 이용을 하시면은 좀 미리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의료 사태가 시작된 지 사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지금 몇 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비대면 진료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강원도 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비대면 진료가 작년 6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요. 올해 4월부터는 보건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서는 한 160개소의 의료기관들이 비대면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비대면 진료도 의료계에서는 좀 일부 반대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예.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사태가 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긴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도민들께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예, 우선은 이제 현장 상황하고 주변 상황이 안전한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2차 피해를 좀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좀 파악을 하고요. 네. 현장 상황이 파악되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에 환자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119 구급차를 요청하시고요. 네. 또 주변의 도움을 반드시 좀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는 환자가 발생한 위치나 주소, 전화번호, 환자 상태를 좀 확인하셔서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신고 후에는 119 안내에 따라서 환자를 또 안전한 장소에 옮기고 또 응급조치도 119 안내에 따라서 일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의료 정상화가 원만하게 또 진행이 돼야지만 그동안 또 국장님 같은 분들께서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환자분들이나 도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또 배려를 하시고 또 인지를 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예, 이제 우선 이제 넉 달 동안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의료기관들에서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으로 해서 진료 공백을 좀 최소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의료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공공기관하고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좀 소통하고 협조를 해서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준비를 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정적인 어떤 상황이 될 때까지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